안녕하세요. 빅로컬 빅펄스의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웹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웹툰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에 한 10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국내 웹툰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네이버도 그러니까 웹툰을 가지고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제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이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K-드라마, 베이스 오폰, 웹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웹툰에 이제 하는 K-드라마의 하나의 장르로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추천해 주고 있잖아요. 이태원 클래스 대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히트를 치는 게 이제 스윗 홈이라고 하는 몬스터 나오는 K-드라마지 않습니까? 이 스윗 홈은 K 좀비가 이제 한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와중에 K 좀비의 2단계 버전이죠. 그래서 K 좀비 시즌 2를 열면서 우리 웹툰에 기반한 K 드라마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부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콘텐츠 산업이 이제는 이제 웹툰을 가지고서 다시금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웹툰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사실 웹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가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콩글리시죠. 그래 이제 한국식 영어죠. 영어로 하자면 이제 우리 흔히들 이제 카툰 혹은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잖아요. 웹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웹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본다 해서 웹 인터넷을 뜻하는 웹에다가 카툰의 툰을 합쳐서 웹툰 해서만 한국식 단어죠. 사실 이제 이러한 그 특정한 그 국가에서 영어를 만들어낸 사례는 이제 망가라고 해요. 망가가 뭐냐면 이제 일본에서 일본 만화가 히트칠 때 일본 만화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망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웹툰하고 망가 사이에 구글 트렌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도를 보면 망가가 아직 완전히 압도적인 1위예요. K-팝, 노란색인 K-팝보다도 더 이제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J-팝은 뭐냐? 이제 바닥이고. 그래서 순서를 보면 망가가 압도적으로 1위고요. 2위가 이제 K-팝이고요. 3위가 이제 웹툰이고, 그다음에 4위가 J-팝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도를 조금은 이제 좀 웹 검색에서 인터넷 전체 검색이 아니라 카테고리를 좀 바꿔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더 많이 검색하는지 봤더니만 K-팝이 노란색이 그렇죠? 망가를 앞섰어요. 그래서 K-팝은 일단은 유튜브의 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그러니까 망가를 앞서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웹툰, 한국 웹툰하고 망가 사이의 격차는 앞서 이제 웹에서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관심사가 웹툰이니까 웹툰하고 이제 망가 사이만 이제 두 개만 따로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요. 특히나 이제 한국의 경우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태국 이 시장이 이제 웹툰이 상당히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은 그러니까 망가가 60, 한 5%라면 그 다음에 그 웹툰 한국의 웹툰은 한 그러니까 30한 5%에서 한 40% 가량 되니까 상당히 이제 웹툰에 대한 관심도가 크죠. 인도네시아, 태국, 그 다음에 미국, 말레이시아가 이제 웹툰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탑 5 국가로 이제 들어섰는데요. 자, 이제 이것을 보면 이제 망가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이제 있지만은 이 시장은 웹툰이 빠르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뺏어가고 있고 침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의 대구 경북에서는 어떤가 싶어 봤더니만 이제 대구 문화에서 이제 만화 협동가 조합에서 대구에도 웹툰 작가들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에도 한 20명 정도의 어떤 웹툰 작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날로그 만화에서 디지털, 웹툰은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로 어떤 전환하는 거 하고 있고요. 이 웹툰은 뭐 무엇보다 이 플랫폼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페이지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올해 웹툰 이런 플랫폼 시장에 진입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한테 유통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또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명했던 이제 웹툰 기반의 드라마가 아까 이태원 클라스 최근에 스위트홈 말고 이제 변호사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변호사 이야기를 만드는 이제 조두리인가요? 그러니까 변호사 이야기에서 그 웹툰 작가도 이제 대구 출신이었죠. 해칠링인가요? 그런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변호사 조두리인가요? 뭐 하여튼 있는데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는 영남일보의 구용모 기자가 대구 경북 K 웹툰 이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북 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웹툰 작가들의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경북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IP 연구소, 판권 연구소의 이제 대표하고 박 대표라고 하는 이 이제 92년생 젊은 이제 대표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 대구 경북의 흐름들을 한번 소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특히 대구가 이제 그 공항이 군위로 가게 되면 그 엄청난 그 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부지에다가 우리가 너무 큰 하드웨어적인 그런 산업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구의 커다란 그 새로 생기는 그 공간에다가 이제 이게 웹툰을 위한 스튜디오를 크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구가 사실 고담대구로 이렇게 우리가 악명이 놓잖아요. 고담대구라는 것을 우리가 웃자고 만들었는데 너무 죽자고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역발상을 만들어서 이 고담대구에서 우리가 대구를 어떤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산업을 만들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 K 좀비가 그렇게 유행을 했는데 고담대구에서 제대로 이제 촬영하거나 이 고담대구를 소재로 하진 않았잖아요. K-좀비의 2단계라고 얘기한 스위트홈, K-몬스터에서도 이 고담대구에서 촬영하거나 스튜디오 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고담대구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역발상을 만들어서 이제 웹툰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K-좀비라든가 K-몬스터들과 또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콘텐츠 산업을 좀 대우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가 OSMU, 원소스 멀티 유즈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가 이제 일종의 공급자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 때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너무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COP Create Once, Publish Everywhere라는 걸 주장하는데요. 그 Create Once, Publish Everywhere는 이제 수요자 위주죠. 플랫폼 위주죠. 만들 때 여러 플랫폼에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도 될 수 있고 영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짤방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이 대구 경북에서 그러니까 지역적 여건을 우리가 있지만은 이 지역적 여건, 지역적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핸디캡이 있잖아요. 핸디캡이 있지만은 이 핸디캡을 극복하고서 갈 수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가 이 문화 콘텐츠 산업. 그다음에 이제 고담대구의 긍정적 역발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비 이 무기도 만들고 몬스터 무기도 만들고 또 그와 관계되는 어떤 웹툰 콘텐츠도 만들고 그렇게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빅로커의 빅펄스의 박한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